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모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임신 당뇨 산모와 자녀의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방법과 그리고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예정인데요. 그 내용들 이어주실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내분비 대사내과 문준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의 문준호입니다. 네. 네, 저는 주로 당뇨병 연구하고 있고요. 당뇨병 중에서도 특히 이제 임산부와 관련해서 임신당뇨병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서 오늘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 임신당뇨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딱 연말이긴 한데 지금도 임신당뇨병 때문에 내원하시는 분들 좀 많으시죠? 네, 항상 저 외래 보면 한 5명 정도는 음. 임산부분들이 꼭 오시고요. 최근에 특히 이제 산모분들이 나이가 많아지다 보니까 당뇨병도 많아지고 2030 당뇨도 많아지고 하면서 사실 그 젊은 세대들이 임신을 하면 당뇨병이 또 생기고 그래서 사실 상당히 좀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인데 그 중요성에 비해서 좀 충분히 알려지지 못한 것 같아서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또 임신 당뇨병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어쨌든 여성으로서 임신했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게 임신 당뇨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당뇨병이 있어서만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잘 모르게도 걸리기도 한다고 들었어요. 네, 그죠.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들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강의 슬라이드를 준비해서 요거 먼저 강의 드리고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또 답변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임신 당뇨병에 대한 내용인데 그 산모분들이 제 외래 와가지고 질문하시는 내용들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위주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젊은 분들 이제 막 갓 결혼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결혼하기 전이라도 이제 나중에 이제 임신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건강검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당뇨병이 이미 있거나 당뇨병 전 단계라고 들었거나 혈당이 높다고 들은 적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당뇨가 있으면 임신을 해도 될까 걱정을 하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혈당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임신을 하기 전에 당화혈색소 이제 혈당 관리하는 지표인 당화혈색소를 어느 정도 좀 관리를 하고 혈당이 좀 조절이 된 이후에 임신을 시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임신 당뇨를 진단받거나 그러면은 다들 좀 죄책감도 있으시고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요. 산모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일단 병원에 오셔서 시키는 대로 혹은 주어진 대로 하시면은 대부분 아무 문제 없이 잘 출산하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신을 하셔서 임신 당뇨병 진단을 받고 사실 제 외래로 오시는 경우들이 더 많으신데요. 이때가 제일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걱정도 그죠, 많이 되고요. 와가지고 이제 들어오셔서 펑펑 우시는 산모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위로를 해드리기도 하는데 외래 시간이 지연돼가지고 사실 막막할 때도 있고 네. 그런데요. 정말 사실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 산모분들이 아이에 대한 또 사랑이 또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서 다들 이제 걱정도 많으시고 또 그만큼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신당뇨병 진단을 받았을 때 이제 아이가 괜찮을지 사실 본인 몸도 케어를 해야 되는데 본인 몸에 대한 질문은 사실 보다는 아이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병원에 정기적으로 내원하면서 목표한 혈당 관리 정도에 따라서 혈당 관리 잘 하시고 산부인과 잘 다니면서 상태 체크하시면 대부분 아무 문제 없이 출산하시고 문제는 사실 당뇨병이 있는지 모르거나 혹은 당뇨병이 있는지 아는데 너무 이제 하루하루 사는 게 바쁘거나 병원에 안 오시는 경우에 이제 출산할 때쯤 돼서 좀 결과가 안 좋은 경우들이 있어서 그냥 드리는 말씀은 병원에 꼬박꼬박 오기만 하면은 대부분 문제 없이 출산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합병증이라던가 그런 위험 같은 것들은 주기적으로 관리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네요. 그죠.
그 합병증이 약간 증가할 수는 있지만 임신 중에 혈당 관리를 잘 하면은 대부분 문제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임신 당뇨병은 이제 출산 전엔 당뇨가 없다가 이제 임신 중에 새로 생긴 거를 임신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출산하면 이제 해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괜찮은 거겠죠. 아이도 건강하게 출산했고 나도 이제 임신 당뇨병이니까 이제 지금 난 당뇨병 그러게요. 없겠지라고. 이제 원인이 사라졌으니까. 네,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여태까지 앞에는 좀 안심드리는 말씀을 드렸는데 출산 후에 평생에 거쳐서 당뇨병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출산 후에 당뇨병 위험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병원에 내원하셔서 당뇨병 검사를 받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임신 당뇨병에 대한 내용이 좀 따분할 수 있어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그냥 임신 당뇨병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우리나라 출산 패턴에 대한 내용을 얼마 전에 제가 대한당뇨병학회에서 정리해서 발표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가운데 검정색 좀 붉은 선이 우리나라 전체 산모분들의 데이터가 되겠는데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2010년 전에는 출산 평균 연령이 31세쯤이었는데 10년에 걸쳐서 계속 고령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초록색은 이제 임신 당뇨병인데 이제 임신 당뇨병 산모분들은 조금 더 나이가 많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임신 전 당뇨병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임신 전 당뇨병은 임신 때만 당뇨병이 있는 게 아니라 임신 전부터 가령 20대부터 당뇨병이 있었던 산모분들이거나 그런 경우를 말을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 조금 더 나이가 많고 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그 산모분들의 비만도가 어떤지를 또 보면은 다시 검정색이 우리나라 전체 평균인데 10년 전에는 체질량 지수 BMI라는 게 21.1에서 최근에는 이제 22.3 숫자로 보면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많이 체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임신 당뇨병이나 임신 전 당뇨병 초록색 빨간색 모두 계속 그 비만도가 증가하면서 당뇨도 많이 생기고 합병증도 좀 증가하는 그런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실제로 임신 당뇨병이 얼마나 되냐 보면은 12% 정도 나오는데요. 전체 산모 10분 중에 한 분이 임신 당뇨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상당히 많은 거고 주변에서 이제 임당 산모분들을 만나신 경우들도 있으실 것 같고 그런데요. 임신 전 당뇨병은 말씀드린 대로 임신 당뇨병보다 더 심각하게 임신 전부터 당뇨병이 있었던 건데 최근에 2030 당뇨병이 특히 많이 증가하면서 10년 사이에 거의 1%에서 2%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면 별로 안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몇십 명 중에 한 명이 전체 산모에서 이 정도 숫자라는 것은 절대 숫자는 상당히 많은 것을 의미를 하고 우리나라 좀 사회적인 문제다라고 좀 인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압도적인 저출산 국가인데 뿐만 아니라 이제 고령화가 앞서 보여드린 대로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고위험 임신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아래 표를 보시면 이제 나이가 증가하면 증가함에 따라서 임신 당뇨병이 아주 급격히 여기서는 한 5%에서 20%까지 이제 비만하면은 나이가 증가하면은 임신 당뇨병이랑 임신 전 당뇨병이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비만도가 또 증가하면은 상당히 가파르게 정상인 체중일 때 임신 당뇨병 유병률을 한 10%라고 치면은 비만하면 20-30%까지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는데 그냥 전체 산모가 우리나라가 고령화, 비만 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다 임신 당뇨병의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임신 당뇨병이 최근에 특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고령이 아니고 체질량 지수가 낮아도 그래도 퍼센티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은 그럼 원인이 없는 건가요? 이런 특발성으로 분들은 사실 대부분 이제 가족력이 있거나 엄마 아빠가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 또 특히 이제 임신 당뇨병이 생기는지 좀 체크를 하고 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족력이 있거나 혹은 이제 마른 당뇨병이 특히 우리나라에 많은데 그런 유전적인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오영도 님도 임신 전에 당뇨가 전혀 없었던 사람인데도 임신성 당뇨병이 생길 수 있는지 여쭤보셨거든요. 그죠. 예, 요거는
사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임신성 당뇨병이라는 것 자체가 임신 전에 당뇨가 없었는데 임신 때만 당뇨가 생기는 것을 임신 당뇨병, 임신성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임신 전에 당뇨가 없었던 분들이 임당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 임신 전부터 당뇨가 있었던 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뒤쪽에 조금 설명을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 조금 설명드리면, 임신 중에 이제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체중이 한 10kg 정도 살이 찌고 여러 호르몬들에 의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혈당이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임신을 하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왜 올라가냐? 이제 임신의 주 목적은 뱃속에 있는 아이를 키우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태반을 통해서 아이한테 영양분을 공급을 하려면 엄마가 혈당을 쭉 끌어올려야지 그게 이제 혈관을 타고 아이한테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신을 하면 원래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혈당이 올라가는데, 그게 어느 정도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그게 이제 임신 당뇨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임신 당뇨병이 있으면 아이의 경우에 이제 소아 비만이나 소아 당뇨, 그리고 신경 발달 질환의 위험도 증가한다라고 알려져 있고, 아이뿐만 아니라 엄마의 경우에도 출산 후에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어서 좀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주신 대로 이제 임신 전 당뇨병, 그리고 임신 당뇨병, 이렇게 개념이 크게 둘로 나뉘는데요. 임신 중에 당뇨병이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임신 전 당뇨병은 임신 전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당뇨병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인데, 이것은 아이의 이제 주요 장기들, 중요한 기관들이 임신 초기에 주로 발달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임신 전부터 당뇨병이 있었기 때문에 기형이나 이제 그런 조금 더 합병증의 위험이 더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030에 당뇨병이 있었던 분들은 어떻게든 당뇨병을 관리를 한 다음에 임신을 하거나, 비만하신 산모분들은 어떻게든 체중을 빼고 임신 전 당뇨병을 없앤 상태에서 임신을 해야지 아이의 이런 기형이나 다른 합병증의 위험을 줄일 수가 있겠고요. 임신 당뇨병은 이제 산모분들 24주에서 28주, 그러니까 임신 중기 이후에 모든 산모분들이 임당 검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20주 전까지는 당뇨병이 없었는데 검사를 했더니 당뇨병이 20주 이후에 생긴 경우를 이제 임신 당뇨병이라 그러고, 임신 전엔 당뇨병이 없었던 경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처음 발견된 혈당 상승이고, 이런 임신 당뇨병도 아이가 커지거나 제왕절개를 하거나 여러 분만합병증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뇨병 진단 기준을 보게 되면요, 비임신이라는 걸 써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뇨병이다 하면은 공복 혈당이 126, 그리고 식후 2시간 혹은 2시간쯤에 200 이상을 얘기를 하는데, 임신 중에 수치는 훨씬 더 낮습니다. 다시 말해서 혈당이 조금만 높아도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쉽게 얘기해서 당뇨병 전 단계 정도였으면 임신 중에는 당뇨병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임신 중에는 훨씬 혈당을 타이트하게 조절해야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관리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대부분의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합병증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임신 중독증, 조산, 아이가 커지고 각종 합병증이 증가할 수 있고, 이건 분만 시의 합병증이고, 출산을 하고 난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아이가 비만하거나 혈당이 올라가거나, 엄마의 경우에도 출산 후에 당뇨병이 없는 줄 알았는데 당뇨병이 생겨서 오시거나, 이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출산 후에도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시행한 연구인데, 정상 혈당인 그 산모에서 태어난 아이와 임신 당뇨병에서 태어난 아이를 비교를 했을 때, 아이에서 이제 이형 당뇨병 위험이 임당이 있었던 경우에 50% 정도 증가하고, 특히 임신 중에 혈당이 너무 높아서 인슐린을 써가지고 치료할 정도로 혈당이 많이 나빴던 경우에는 이제 1형 당뇨병의 위험이 2배 가까이 증가하고, 2형 당뇨병의 위험도 4배 가까이 증가해서 임신 중에 혈당이 높으면 높을수록 좀 위험할 수 있어서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신 당뇨병도 아까 질문 주셨는데 마른 분들도 있고 비만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비만한 산모분들이 더 위험이 되고 이것도 이제 2030 당뇨랑 이어지는데 결국 비만한 경우에 이제 당뇨병이 많이 생기는데 똑같은 임당 임신 당뇨병이라고 하더라도 비만한 경우에 여기 BMI에 따라서 합병증의 위험이 어떻게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는 건데요. 과체중이거나 비만한 경우에 위험도가 증가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떨어지거나 비만한 경우에 합병증이 증가해서 출산 전에 어떻게든 체중을 줄여서 임신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진단이 되었는데 그러면은 그런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해야 되냐를 생각을 해보면 혈당을 이제 공복에 95, 식후 1시간 140, 식후 2시간 120. 이 수치가 이제 당뇨병이 좀 익숙하신 분들은 상당히 타이트한 거거든요. 사실 뭘 먹고 살아라는 말이냐라는 사실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요. 되게 타이트한 네. 정도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이제 식단 관리랑 운동하면서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야지 출산 후에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신도 힘든데 먹을 것까지 관리를 해야 된다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네, 힘든데 그래도 사실 놀랄 정도로 우리나라 산모분들은 너무 잘하셔가지고요. 병원에 오시는 산모분들은 대부분 이런 목표치에 도달해서 잘 관리를 하시고 문제는 이제 병원에 안 오셔서 제 이제 그 관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산모분들이 이제 출산 임박해가지고 좀 안 좋은 상태로 오실 때가 좀 제일 마음이 아픈데 병원에 오시는 산모분들은 처음에 뵀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마음도 너무 안 좋고 하시는데 대부분은 뭐 너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출산하셔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교수님 그리고 내분비 대사내과셔서 호르몬 관련된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네. 전진애님께서 질문 주셔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갱년기 여성이 호르몬제를 복용하면 유방암 걸릴 확률이 있잖아요. 근데 항인효 호르몬제도 호르몬인데 이것도 혹시 암 발생 확률을 높이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어요. 네, 많이들 질문하시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제 둘 다 이제 명확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호르몬제를 복용한다고 이제 유방암 걸릴 확률이 증가한다라는 말도 엄밀히는 그런가요? 예, 그래서 호르몬제에 따라서도 호르몬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래서 호르몬 치료 이제 갱년기 여성분들 호르몬 치료를 할 때 어떤 그 암의 위험이나 그런 것들을 너무 걱정하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물론 약제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항이뇨 호르몬제도 호르몬인데 네, 이것도 특별히 암이랑은 연관성이 잘 알려져 있지는 않아서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거니까 그래도 없는 축에 가깝다고 생각해도 없는 축에 가깝다고 걱정 안 해도 된다? 네, 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오영도 님도 정말 힘들 것 같다고 태내 아이 생각해서 해내는 것이겠죠 하고 하트 남겨주셨어요. 네, 저도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산모분들 독려해 드리고 사실 제일 안타까운 게 막 죄책감을 가지시거든요. 맞아요. 내가 잘못해서 그럴 것 그런 게 같아요. 아닌데 네. 그래서 절대 그런 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때 이제 좀 마음이 좀 녹아내리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어떤 치료하는지 관리하는지 이제 좀 강의가 좀 준비되어 계신 거죠? 네, 그래서 타이트하게 혈당 관리해야 된다. 그러고 최근에 이제 나라에서 이제 인슐린 쓰는 임당 산모분들이나 요런 연속 혈당 측정기를 이제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이게 포인트 왔다 갔다 해서 혹시 그 기능을 꺼주실 수 있을까요? 포인트가? 왜? 이게 혹시 이게, 네, 다시 잠깐만. 하시는 거. 네. 녹화된 거가 이제 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교수님께서 미리 PPT를 준비해 주시면서 시연을 해 오셨었나 봐요. 그래서 시연했던 내용이 잠깐 화면에 네.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요 연속혈당 측정기 사실 그냥 건강하신 분들도 요즘 뭐 워낙 많이 쓰고 계신데요. 기억할 점은 우리가 타임 인 레인지라고 목표 혈당 범위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70에서 180 안에 들어오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임신 상태에서는 훨씬 타이트하게 70에서 180이 아니라 63에서 140 훨씬 타이트하게 조절을 해야 돼서 사실 좀 힘들긴 하지만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출산 후에 산모분들 같은 경우에 분만을 하고 나서 출산 후 10년 내에 이제 30대 초반 정도에
평균적으로 30대 초중반에 출산을 한다고 치면은 40대 초중반에 절반 정도가 당뇨병이 생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당이 있었던 경우에 출산 후 당뇨병이 위험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50%면은 사실 네, 둘 중에 한 엄청 명이 높네요. 그죠. 네. 네. 그런데 사실 육아하느라 바쁘셔서 저도 꼭 병원 오셔야 된다라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쁘셔서 못 오시는 것도 너무 잘 이해가 되면서도 아이 챙기느라 본인 몸을 못 챙기실 때 보면 조금 마음이 안 좋기도 한데요. 1년에 한 번은 이제 충분히 시간 낼 수 있으니까 병원에서 검진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만큼 당뇨병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출산 후에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이 생겨서 오시는 경우들도 있고 한 1년에 두세 건 정도는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임당 알았었는데 심근경색으로 그냥 바로 오시거나 그동안 병원 안 다니시다가 그런 경우 보면 좀 안타까워서 임당 있으셨던 분들은 꼭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얼마 전에 우리나라 그 산모 전수 데이터를 비교를 한 건데 임당이 있었던 경우에 그렇지 않았던 경우보다 출산 후에 당뇨병 위험이 5배에서 10배 가까이 높게 보면 10배 가까이 증가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것들이 임당에서는 50%, 임신 전부터 당뇨가 있었던 2030 당뇨에서는 4배 가까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출산 후에 제일 궁금한 네, 거네요. 네, 출산 후에 사실 내분비내과이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산부인과에서 임당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병원에서는 제가 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출산 후에 산모분들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애를 낳고 나서는 산부인과는 가지 않고 내과에서 당뇨병이 생기는지를 보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제 마른 분들 같은 경우에 유전적인 요인은 내가 갖고 태어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출산 후에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한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요인은 공자님 말씀 같기도 하고 제일 어려운 부분이지만 체중을 빼면은 이제 당뇨병 위험이 줄어들 수 있고 흥미로운 것은 이제 수유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제 당뇨병의 위험이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유는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죠. 이제 출산 후 우울증도 줄어들고 아이들 이제 모유 수유를 했을 때 면역력도 좋아진다 그러고 사실 좋은 것들은 아주 많고 특별히 수유를 해서 나쁜 점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당뇨 측면에서는 출산 후 당뇨병의 위험도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기간은 상관없나요? 수유 기간은 기간이 뭐 네, 이렇게 뭐 뒤에 있는데요. 있나요? 네. 네.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이 아. 3개가 있는데요. 아래로 가는 게 이제 당뇨병 위험이 줄어드는 건데 네. 수유를 안 했을 때, 수유를 3개월 미만 했을 때, 수유를 3개월 이상 했을 때 보게 되면은 수유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기간이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최소 산모분들. 3개월만 하면 된다라고. 그죠, 네. 대부분 힘들어도 3개월은. 그죠, 네. 근데 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사실 하고 싶어도 안 나오는 산모분들도 맞아요. 있기 때문에 여건이 되면은 하시고 그러고 수유를 하면은 하루에 이제 많게는 500kcal까지도 이제 모유를 통해서 소모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러닝머신 같은 거 뛰어보신 이게 분들은 운동 효과인 거예요? 그죠. 수유가요? 네, 그러니까 100칼로리 뛰는 것도 엄청 힘들거든요. 네. 근데 300에서 500칼로리를 모유 수유를 하면은 그만큼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제 모유 수유하면서 식욕을 조금 조절을 하면은 그 어떤 운동보다 이제 살 빼기가 좋은 그런 방법일 수 있겠다라고 네,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좀 지금 휴직 혹은 좀 쉴 수 있으면서 모유수유가 나오고 그런 여건이 되시면은 가급적 모유수유를 하시는 게 뭐 당뇨도 당뇨지만 네, 다른 워낙 좋은 점들도 많기 때문에 약간 외래에서는 모유수유 전도사처럼 꼭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권고를 좀 해주시는 거네요. 네네네. 그러고 그래서 네 이제 체중을 관리를 하고 수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한당뇨병학회 당뇨병 진료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돼서 빨간색으로 체중 조절과 수유를 해야지 출산 후에 당뇨병이 안 생기고 당뇨병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사실 병원에 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출산 후 4에서 12주면 출산 후 2달쯤인데요. 그때 오시고 그다음에 최소 1년에 한 번 정도는 병원에서 내가 당뇨병이 있는지 임당이 있었던 경우에는 최소 1년에 한 번은 당뇨병 검진을 받으셔야지 이제 나중에 나빠지고 오시는 그런 사태를 좀 막을 수가 있어서 임당 있으셨던 산모분들 들으시는 분들 있으시면 이런 점들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씀드렸고, 요거 왼쪽은 서양 데이터인데 우리나라 데이터로도 봤을 때 요 빨간색이 혈당인데 수유를 했었던 산모분들이 훨씬 출산 후 4년이니까 수유를 할 때만 혈당이 좋은 게 아니라 수유를 다 끝나고 몇 년이 한참 지난 이후에도 혈당이 훨씬 좋게 유지된다라는 것들이 잘 알려져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세로토닌은 이제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수유를 하면은 우리 췌장의 베타 세포라는 이제 당뇨병 관리에 가장 중요한 베타 세포에서 세로토닌이라는 게 나와서 당뇨병의 위험을 줄어든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수유가 가능하다면 최대한 오래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수유 말고도 이제 근육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당뇨병의 위험이 줄어든다고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도 사실 어려운 게 실제 산모분들 이제 거의 이제 태어난 지 몇 달도 안 된 아이, 거의 인형 같은 이제 건들면 부서질 것 같은 아이 들고 오시는데 운동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쉽지는 않은데 어쨌건 어린이집 가거나 이제 본인이 시간이 허락하는 선에서 운동을 최대한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 그래서 또 체중을 최대한 빼면은 이런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이 될 수가 있어서 체중 감소, 이제 근육량 증가, 모유 수유 같은 것들 이제 출산 후에 하시면은 출산 후에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임신 당뇨병이 생각보다 많다. 전체 임신의 10명 중에 1명 이상이 임당이다. 그래서 생각보다 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고요. 특히 이제 고령화 사회, 그리고 비만도가 증가하는 우리나라 데이터를 봤을 때 임당이 위험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임당을 관리해야 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많은 불만 합병증들, 이제 조산이나 임신 중독증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의 위험이 증가하고, 출산을 하면은 끝은 아니다. 이제 그 엄마의 경우에 출산 후에 당뇨병의 위험이 상당히 높고 10년 내에 둘 중에 한 명은 당뇨병이 생기기 때문에 출산 후에 꼭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 아이의 경우에는 이제 소아 비만이나 당뇨병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위험이 대단히 많이 증가하지는 않아서 특별히 병원에 가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기보다 아이가 너무 좀 비만해지는 것 같다. 그럼 좀 식단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정도로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것만 일단 기억을 하면 되겠네요. 내가 그 임신 당뇨병이 어쩔 수 없이 걸린 상황에 아이를 출산을 하고 그거를 관리를 안 하면은 결국은 2명 중에 1명이 당뇨병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기간에 일단 3개월은 내가 모유수유를 하고, 네. 그리고 어려워도 일단은 근육 운동을 시작을 해보고, 그다음에 식사 관리를 해서 체질량을 좀 낮추고, 네. 이거밖에 방법이 없는 거겠죠?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다 당뇨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면서도 사실 실제로 하기 제일 어려운 그런 내용들인데요. 네. 이제 뭐 만약에 비만하신 또 산모분들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뭐 비만 약들도 많이 나와 있어서 네. 맞아도 되나요? 네, 그 출산 출산하고? 후에 네, 이제 수유가 끝난 시점에서는 네, 그런 약제들도 이제 비만한 경우에 기준에 맞는 경우에서는 그런 도움도 받을 수 있어서 아직 비용이 조금 높기는 하지만 네, 실제로 제 외래에서도 산모분들 이제 수유 마치고서 비만 때문에 혈당이 이제 당뇨병 전 단계거나 당뇨 넘어가기 간당간당하신 산모분들 경우에 이제 비만 약제 써서 체중 확 줄이고 완전히 정상된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저 그거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그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어쨌든 다이어트를 하는데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래서 수유가 끝나고는 써도 되는지가 궁금했는데 네. 써도 된다라고도 얘기해 주셨고요. 네.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아니고 그냥 좀 마른 체형인데 체질량 지수가 조금 높아서 좀 이렇게 임신 당뇨병이 생기신 경우에도 도움이 되나요?
마른 경우에는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사실 아,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음. 하거든요. 이제 네. 체중이 빠지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당뇨약이라서 그럼 당뇨를 치료하는 거나 사실 마찬가지인데, 마른 분들은 만에 하나 당뇨가 생기면 이제 다른 흔히 쓰는 당뇨약을 쓰는 게 우선적으로 권고가 되고요. 네. 현재로서는 굳이 그 비용을 들여서, 그러고 이제 체중이 정상인데 살을 빼는 것이 꼭 권고되지는 않거든요. 좀 기운이 이제 또 처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만하신 산모분들에서는 그런 비만 약제를 쓰면은 당뇨병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만하신 경우에는 그런 약제들을 쓰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교수님께서 임신 당뇨, 산모와 자녀의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많이 걱정됐던 내용이라서 사실 기대를 하면서 들었는데 결국은 약간 정론으로 결론이 지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임신 전 관리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요즘 그 임신 전에 이제 건강 검진 같은 거 나라에서 사실 보건소가도 해주고 하는데, 사실 젊은 분들이 보건소를 얼마나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계획되지 않은 임신보다 이제 계획된 임신, 그러고 기본적으로 이제 결혼하기 전이나 임신 준비를 하기 전에 내 몸 상태가 괜찮은지, 만약에 임신 전 당뇨병이 있었는데 전혀 관리를 안 하다가 임신을 했는데, 임신 초기 중요한 시기가 고혈당인 상태로 쭉 넘어가게 되면은 이미 좀 아이의 건강이 안 좋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임신 전에 어쨌건 최대한 관리를 하고, 비만한 경우에는 어떻게든 체중을 빼서, 예전까지는 이제 살을 뺄 수 있는 도구가 마땅히 없었잖아요. 이제는 사실 뭐 식단 관리하고 살 빼라고 하지만 사실 워낙 맞아요. 어렵기 때문에 뭐 99% 실패하는 게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요요는 또 왜 이렇게 잘 오는지 네,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임신 전에 이제 비만 약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기도 했고, 그것이 만능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네, 오늘 전체에서 이제 임신하기 전에 관리를 최대한 하는 것이 중요하다가 이제 첫 번째 기억할 점. 첫 그러고 번째는 임신을 준비하고 있다면 네, 무조건 체중을 관리를 해야 된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출산하고 나서 해방이 아니다. 이제 네, 병원에. 출산하고 해방이 아니다. 네, 병원에 1년에 한 번은 와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 네. 왜냐면은 사실 산모분들이, 그러니까 모든 임산부분들이 24주에서 28주 임당 검사는 다 하기 때문에 다 하고 임당이 나오면은 뭐 99% 이상 당연히 병원에 오시죠. 네. 오시면은 다들 정말 잘 하시거든요. 90% 이상 다들 잘 하시기 때문에 출산까지 대부분 문제 없이 다 출산을 하십니다. 그래서 임신 당뇨병이 이런저런 합병증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은 건강하게 출산하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오늘 말씀드렸을 때 대부분 괜찮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그런데 말씀드린 두 가지가, 임신 전에 이미 너무 당뇨가 심했거나 비만한 경우에는 병원에 오셔도 사실 너무 늦은 경우에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죠. 약도 없나요? 이렇게 이제, 혈당을 네. 조절하거나 이런. 그러니까 혈당이 높은 경우 이제 인슐린을 쓰면 조절이 되긴 하는데, 이미 아이가 너무 커졌거나 네네. 혹은 다른 기능 이상이 생긴 이후에는 사실 손을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임신 전에 네, 관리를 하는 것이랑, 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보는 안타까운 경우가 건강하게 다 출산을 했는데 애 보느라 너무 바쁘셔서 병원 못 오시다가, 이제 가장 심한 경우에는 이제 심근경색 그냥 생기셔서 중환자실로 오셨던 산모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당뇨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셨나 보네요. 네, 혹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사셨을 수도 있고, 과거에 어땠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다행히 잘 치료가 돼서 일반 병동으로 올라와서 물어보니까 아이가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인데 그때 이제 임당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두 가지가 좀 이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아직 조금 우리나라 의료에서 커버를 못하고 있어서 좀 안 좋은 결과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좀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대부분 말씀드린 대로 이제 90% 이상은 다들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사실 임당이면은 아이가 좀 커지는 게 문제거든요. 좀 커지는 게 문제인데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아이가 작아지는 경우가 있을 그런 정도. 경우도 네, 있어요. 네. 아예 거의 모든 음식을 끊어버리시는 어, 산모분들이 네. 있으실 정도인데요. 그것도 또 안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양은 먹어야 되고 임당 진단받고 임신 중에는 사실 체중이 빠지는 게 안 좋거든요. 왜냐면은 체중이 빠지면은 아이는 거의 영양실조처럼 느끼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현재 체중을 유지하고 조금씩 찌도록 식단을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꼭 설명을 드리는데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체중이 또 빠지는 경우들은 또 안 좋을 수가 있어서 드리려는 말씀은 다들 아주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신다가 메인인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어쨌든 전선에서 네. 그러니까 산모분들을 만나고 또 느끼시는 안타까움들이 많을 테니까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강의해 봤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임산부들 당뇨병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네. 네, 저희 비욘디 채널에도 또 출연해 주셔서 다음에는 더 많은 질문들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그 임당, 임신 당뇨병뿐만 아니라 사실 뭐 일반 당뇨병, 비만 뭐 등등 사실 좀 더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흥미로워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다음 기회가 되면 또 찾아뵙고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임산부인데 임당을 어쨌든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관리를 할 때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내분비대사내과에서 교수님 찾아가면 되는 건가요? 네네, 그러시면 알겠습니다. 되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거의 없는데 저는 아예 그 임신 당뇨병 클리닉을 따로 열어놨고 네. 거기는 이제 산모분들은 대부분 사실 대학병원 가고 싶은데 예약이 안 돼서 맞아요. 못 오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클리닉에는 이제 거의 아무 장벽 없이 예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병원에다가 얘기를 해놔서 네, 그 너무 임신 당뇨병 좋은데요. 클리닉으로 네, 오시면 되겠고요. 뭐 꼭 제 외래로 오시라는 그런 거라기보다 한번 네, 주변에 사시는 분들 중에 네네네. 네, 그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음. 하시면은 네, 편히 오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럼 병원에 가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문준호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